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시장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수급다운 수급, 시원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나란히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가량,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가량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이 수급 오늘도 좀 이어지기를 바라보겠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2%대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전해질지 지켜보면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 세 분과 함께하는데요.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라이브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 매니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어제도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얼추 전고점 자리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갭 부분들이 갭상승으로 갭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조금씩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S&P 500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고점권역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고점 언저리대까지는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여력은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정고점 부분들에 있어서의 경계, 이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도 아마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상승 출발하게 될 건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지만서도 이제는 정고점에 있어서의 이 매물수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탄력은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 저항 자리대, 61선 자리대를 올라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고점권역대의 추세 상단 자리대에 좀 부딪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폭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절반 이상의 되돌림이 좀 나왔어요. 618 자리대가 61.8%의 조정 자리대가 85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부터 850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는 그래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눌림목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겠지만서도 이제는 종목별로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업종별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포지션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이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외국인 쪽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도 추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고민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될 거냐, 뭐 물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도를 하고 좀 현금을 만들어야 될 거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셨던 종목군들 중에서 반등 일정한 부분들과 단기적으로 봤는데 손실 번역에 있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현금을 좀 만들어주는, 분할로 현금을 만들어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LG화학, 삼성 SDI 이 부분들인데,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전날 매수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매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과 2차 전지 그리고 그린 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는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이 부분들이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고점 자리대를 쉽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저는 물음표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대 만약에 61,000원 자리대 정고점 돌파 시도를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일부 정도는 좀 챙겨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61,000원 언저리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쪽, 자동차, 제약, 건설 뭐 이런 쪽에 있는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는 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은 그린미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태양광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력, 수소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어제 좀 주가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조정 시에는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정고점 번역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일부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대장은 일단 삼성 SDI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 쪽에 그 이외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한 차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준 라인대 자체를 61선 자리대, 61선 이 언저리대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나름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보이다가 어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5G는 눌림목 시 매수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한마디가 더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61선 자리대 저항을 부딪히고 난 다음에 눌림이 좀 나왔었어요.
2차 지수도 똑같이 61선의 저항을 부딪히고 난 다음에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5G 쪽에 있는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고 한 번 덜어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G 종목군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부품 쪽하고 장비 쪽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소부장 쪽 섹터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삼성 쪽에서 이 갤럭시 시리즈를 조기에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품주들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반도체 장비 쪽이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 이런 쪽의 소재 부품주들 소부장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볼 부분은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뭐 다른 종목군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눈에 띄는 부분들은 퀄컴이라는 기업이 있죠. 5G 쪽의 대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12%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장비사 쪽으로 좀 보게 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시장 쪽에 반도체 쪽,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로 원익 IPS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를 좀 했었죠.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어요.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그런 상황에서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목표치가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받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121선 자리대죠. 이런 자리대에서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기업도 있죠. 이제 바닥 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소재 쪽도 여기서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지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SK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종목이 많아요.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여전히 박스 권역이죠. 이 박스 자리대,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수예요. 거래량이 필수인 부분들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만약에 거래량 증가가 없다라면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한 21선 자리대까지는 매수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도 있죠.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장비사들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고객사들,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투자를 3분기 때 지속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내년도까지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조정 시에는 한 번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원익 IPS가 첫 번째 종목이고요. 기다렸다 받는 전략이에요. 지금 기다렸다가 받는 전략이고 그 자리 때는 가급적이면 34,000원 이하 권역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거, 모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기주사죠. 수소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상승 N자형으로 목표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1선 자리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장에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6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시장이 모두 2%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그중에서도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강했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가량을 샀고 또 이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가량 매수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자, 이 수급 오늘도 좀 연속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선거는 계속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는 승리가 임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진실성이 훼손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정부패가 표를 훔쳐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이 됐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어제 급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5% 빠지면서 지금 77만 2천 원 선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 연이틀 급등하면서 지금 70만 원 후반대까지 단숨에 올라왔고 시총 3위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같이 0.3%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1.5%의 상승, 어제 강세장에서 잠시 좀 주춤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상승하면서 30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1.5%가량 올려세우고 있고요. 68만 7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전 우선주 0.7%가량의 상승, 현대차도 0.8%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5%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 SDI, 지금 LG화학과 같이 배터리주 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는데요. 1.7%가량 오르면서 49만 2,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는 3분기 실적이 컨센에 부합한 가운데 이제 내년과 또 장기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는 호평 잇따르고 있습니다. 1.5% 오르면서 36만 8,5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2%가량 소폭 오르면서 2,419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85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49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3% 소폭의 상승이고요. 시젠도 0.3%가량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28만 6,30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HLB와 알테오제는 오늘 잠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카카오게임즈 오늘도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5만 원 선을 시도하려 했지만 그래도 4만 9천 원 선에서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200원가량 오르면서 4만 9천 원 위에서 출발합니다. 에코프로비엔 지금 2차 전지 좀 맥이 쏠리면서 시총 7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1.75% 상승으로 오늘도 14만 5,400원으로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CJ ENM 일단 3분기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710억 원, 그리고 매출도 7,900억 원, 시장 컨센 웃돌았는데 오늘 소폭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13만 5,600원으로 출발하고요. KMW 어제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1.3% 다시 빨간불 켜면서 69,4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빨간불을 켜기는 했는데 에너지가 좀 약합니다. 코스피 0.14% 그리고 코스닥 0.06% 소폭의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전일 미증 시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 일단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미국 선물 어저께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는가 조금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갭이 떠서 바로 막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부근을 살짝 넘어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단기적인 추세 저항을 어저께 이제 돌파하고요.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음봉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항대 위에 일단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역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놨다라는 이 추세대 상단 부분을 오늘 갭 상승으로 해서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점대 고가권을 연결한 추세대 저항 상단 위로 지금 주가가 올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정도 좀 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오전장에 좀 누르다가 오후부터 다시 강하게 치고 올릴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단으로는 이제 840포인트를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863% 정도의 저항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반등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전고점 부근인 878포인트, 880포인트까지도 상승 흐름이 좀 천천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저항대는 863포인트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으로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가 된다면,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상승 흐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단기적인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종목들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5G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그동안 크게 못 올랐던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기업들 실적과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의 이슈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조 바이든 후보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차트들이 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에 좀 강하게 나올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매도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그린 뉴딜 이쪽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이쪽 섹터들도 함께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문의 주신 부분들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수소차 관련 흐름, 바이든 시대 이제 초읽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수소 관련 섹터는 흐름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수소 섹터들 바닥권에서 조정받다가 시장과 함께 지금 반등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아직은 하락 트렌드인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섹터 내에서도 약간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소 섹터는 이제는 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수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재생 에너지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갈 수 있는 섹터가 역시나 전기차, 수소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기차나 수소차는 조정이 충분히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대감에 이제 피플이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있습니다. 피플 바이오인데,
현재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한 15,000원, 17,000원 하던 종목이 7만 원까지 쉬지 않고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들은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전일 상한가 마감하고 오늘 시가부터 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스캘핑이나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의 좀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스캘핑이나 단타, 오늘 뭐 장중 저점 정도 노리셔가지고 매매를 하는 관점은 괜찮겠지만,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종목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조정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이제 좀 다시 올라가겠거니 하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가더라도 이 종목은 추격 매수 자제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데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는 지난번에도 7월 28일쯤인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후에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가 우장 돈모 리포트에서도 제가 이제 소개를 또 해드렸고,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랬던 종목인데, 삼성출판사는 이제 아기상어 캐릭터를 지금 탄생시킨 스마트 스터디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스터디가 유튜브에서 하루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1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월로 따지면 30억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조금 더 지나면 유니콘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뭐 1조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삼성출판사에서 스마트 스터디에 이제 투자를 해둔 상태인데요. 지분을 한 1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기업 가치가 이제 한 지금 현재 측정되는 것만 하면 뭐 한 1조 정도 좀 넘어가는 1조 4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천억 정도는 지분 가치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출판사 이제 굉장히 상장된 지 오래된 회사고, 꾸준히 이제 그 영유아 스터디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아트박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사무용품 이런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그 내년에 IPO를 두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라는 부분, 그 재료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IPO가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2,280억 정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스터디 지분 가치만 해도 3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다 빼고 보더라도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더 하더라도 이게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를 한번 잘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IPO가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저점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나서 추세 안 무너진다면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IPO 이전까지는 종목이 뭐 크게 빠진다 하면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서 접근해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현입니다. 서현은 매매 시그널에서도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도노리포트에서도 계속 제가 바닥권에서도 추천드리고 다시 이제 맥점에서 또 추천드리고 했던 그런 종목인데, 현재 지금 주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튼실한 그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서현 탄메탈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현 탄메탈도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해서 좀 급등이 나온 부분인데 역시나 놓치지 않고 저점에서 딱 매수를 신호를 드렸던 종목인데, 대선태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대권이 1년이 남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은 시점까지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각 당에서 이제 후보자들을 뽑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수익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이제 조정 나올 시에 매수를 좀 잘 하신 분들, 그리고 요 구간에서 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한 차례 시세를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 수익을 누리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써니전자라든지 안랩이라든지 그리고 유승민 관련주, 이런 야권 주자들 관련주들, 그리고 여당에서의 이재명이나 이낙연 관련주들 모두 여러분들 지금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이든 아니면 투자의 관점, 저는 대선 테마는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투자긴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재료가 시장 내에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되는 테마가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조정 나올 시 분할 매도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넣지 마시고요.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장에 힘이 빠지네 싶었는데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좀 시가 근처로 올라와준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0.6%의 강세, 코스닥은 0.45%의 강세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약보합권, 지금 다우와 S&P도 좀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환율이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4원 60전, 80전까지 내리면서 1123원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 이 시간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93.5대로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1포인트가량 더 빠지면서 92.55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이와 함께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100억 원,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2,5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렇게 큰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플러스권에서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방향성을 좀 강하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선물지수랑 현물과 선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 상승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좀 강하게 뚫어준 다음에 일단 힘이 조금 부딪혀서 아침에 살짝 흐르는 모습도 보였는데 다시 이제 반등으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도 힘을 강하게 좀 주지 못하다가 일단 반등을 어느 정도 준 모습인데 양지수 모두 지금 밑꼬리 달고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 일단 지금 시장을 좀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그런 위험 리스크들을 사실상 뭐 해결된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승을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 그리고 미국 선거에 대해서 긍정적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적인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그 트럼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완전히 좀 제외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고 이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힘을 좀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보이는 시장의 예측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뭐 아침에도 이제 대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사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긴 했거든요. 부정투표 사례를 좀 여럿을 좀 열거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했기 때문에 시장 변동은 조금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 추세를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장을 즐기셔도 되나, 이제 너무 적극적인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좀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계감은 늦추지 말고 급등 종목들 특히 좀 따라서 추격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조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상승 시에는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 전략하시는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존에 좀 많이 기다리셨고 답답했던 그런 구간들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는 부분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은 할 수 있고요, 양지수 모두. 다만 이제 가는 중간중간 변동이 발생해서 흔들릴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인지를 해주고 좀 살아남은 판을 걷는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상승 추세는 즐기시되 어느 정도 경계는 하자라고 오늘 시장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솔홈데코입니다. 네, 한솔홈데코 관련해서는 제가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말씀드리고 5% 이상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눌리고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종목은 아시겠지만 뭐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냥 추세가 나오고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눌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접근하시면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수익권이실 텐데 조금 더 끌어가 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다만 이제 위아래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거나 전량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네, 저번에 종목은 좀 사골처럼 올거 먹어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적 접근은 가능한 구간입니다. 일단 80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일단 진입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자리도 접근은 가능합니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성호전자입니다. 일단 성호전자 관련해서는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장은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원고 준비를 좀 했었어요. 일단 1,200원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1,200원을 좀 지지해주지 못하고 이탈이 나오게 되면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00원이 굉장히 좀 크게 열어드린 거고, 사실 전 고점 구간이 오늘 지지 라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반등을 주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저 자리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힘은 없어요. 만약에 수익권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챙기시는 그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더더욱 좀 조심하셔야겠죠. 일단은 항상 경계해서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주식은 힘들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이성적으로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술적인 상승 가능 구간입니다. 일단 신규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일단 어제 종가 정도를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뭐 지금까지 잘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쉬었다가 다음날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일단 10월 30일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한 20% 이상, 25% 이상 상승 구간이실 텐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0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자라고 오늘 원고 준비를 했었는데 4,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개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음봉이 뜨고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나 접근은 괜찮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지금은 4,5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익 나고 있는 중에는 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상승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좀 경계감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2% 상승까지 지금 상승폭을 줄였고 코스닥은 0.01%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오늘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이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500억 원가량 지금 장초반 매도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2,000억 원 가까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팔고 코스피랑 또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힘이 약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이 아닌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측이 됐던 거고 이로 인해서 시장의 좀 단기 조정 흐름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 추세에서의 시장 변동은 변함이 없다. 굉장히 좀 많은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올 것이냐 크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많이 오른 만큼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옆으로 조금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끝나면서 좀 안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시장의 상승 방해 요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천천히 시장을 좀 보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더 오를 종목, 그러니까 좋은 종목임에도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좀 오늘 종목들 좀 체크해 보자면요. 소록스라고 오늘 상장을 좀 했습니다. 코스닥 첫날인데요. 글로벌 LED 조명 토탈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래서 공모 밴드가 8,000원에서 10,000원이었고 공모가가 10,000원으로 잡혔었고요. 시초가 2만 원 정도의 형성이 좀 됐습니다. 딱 2만 원 형성됐네요. 그래서 딱 2배 출발했고 상한가는 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공모가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잘 움직이는데
요즘에 좀 트렌드일까요? 공모주들 청약 받고 나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추가 흐름 자체가 좀 강한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흐름을 좀 잘 타는 것 같긴 한데 분봉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조심을 하셔야 될 자리가 1차적으로는 22,000원 선이고요. 추가적으로 이탈할 경우 21,500원짜리는 약간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근데 우선 뭐 아직 막 그렇게 급등한 상황은 아니라서 첫날에 한 14%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신규적인 접근보다는 우선 공모 받으신 분들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상황도 보시고 좀 조정이 나온다면 뭐 대응해야 되는 뭐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우리들 제약이에요. 우리들 제약이 흐름이 또 괜찮게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이 현재 15% 정도까지의 좀 출발 흐름이 20%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냥 뭐 자회사들,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그냥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매출 확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좀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지금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바닥에서 조정 거치면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요. 매수 대응을 한다면 13,000원대 매수하셔야 됩니다. 13,000원대 매수 들어가셔야지만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꼭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말씀드리는 가운데 코스닥이 한 0.5%까지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5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참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면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잘 가주다가 지금도 시장이 꺾이면서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 나옵니다. 잘 가주다 갑자기 툭 빠져버리네요. 바닥에서 완전 상승 흐름을 타는데 워낙에 좀 많이 밀려 있었잖아요. 또 튼튼한 또 종목이기도 하고 또 매출 확대 기대감이 원체 큰 종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정상권역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원까지 올려치는 와중에 오늘 시장이 좀 꺾이면서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고 오히려 조정이 나와서 좀 내려온다. 14만 원 밑으로 오면은 정말 좋은 매수 구간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또 상승 흐름 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종목이 있어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70만 원을 돌파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진짜 의리로 가져가겠다고 그간에 좀 물적 분할 이슈에 힘드셨던 부분에서 이건 무조건 제가 추천한다. 끝까지 보겠다 말씀드려왔었고 말씀드렸던 70만 원 돌파를 했죠. 자, 여기서 추가로도 가는 부분? 당연합니다. 근데 얼마나 더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볼 때 조정을 거치고 빠르게 올려치면서 다음 구간은 75, 80이 되겠죠. 그래서 80만 원 정도까지의 흐름을 1차적으로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고 좀 돌파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LG화학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분명해졌습니다. 걱정보다는 오히려 즐기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잘 수익 보시면서 나중에 잘 나오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추천주였던 종목들 보자면 NC소프트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약간의 좀 오늘 조정이 나오지만 만약에 조금 더 밀릴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NC소프트 100만 원 돌파해야 돼요. 100만 원 가야지 체면 세우는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계속 올려칠 거고 이 고점에 지금 99만 7천 원짜리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4분기 실적도 원체 좋잖아요.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신장에 대한 기대감 갖고서 잘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젠도 추천을 좀 드리고 굉장히 잘 가는 와중에 어제 굉장히 급등 나왔어요.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밀려버린다면은 27만 원 완전 초반이나 26만 원대에서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 어제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약간의 조정 자리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방송상에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 그냥 수익 보시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본인 판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방송용입니다. 방송용이라서 2에서 3% 많으면 5% 정도만 수익 보시면 계속 수익 보실 수 있거든요. 어제 추천드린 카카오도 벌써 또 수익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항상 좀 종목 급하게 보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수익 걷어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위원님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할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양물산입니다. 최근에 상승을 좀 강하게 줬었는데 일단 지금 매수가 1,665원. 갑자기 바뀌었네요. 네. 동양물산이고 1,665원 구간에서 좀 천천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1,8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리겠고 순적 가격은 1,6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 4분기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조금 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일단 올랐고 최근에 이제 NT 인수 완료했고 뭐 휴린 로봇의 최대 주주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눌림 반등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흐름에 맞춰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가볍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동양물산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경계감이 짙습니다. 좀 천천히 바라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